매일 아침 5시 30분 오키나와 북부 오기미 마을에 사는 96세의 미야기하루 할머니는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1시간 동안 정원을 가꿉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해왔던 것과 똑같은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심장마비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스타틴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처방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병원 방문은 80이 새떼 가지치기를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졌을 때였습니다. 같은 시간 미국의 어딘가에서는 65세의 남성이 모닝커피와 함께 4가지 다른 약을 삼키며 왜 여전히 피곤한지 의아해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의 차이는 30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100세 이상 노인들은 같은 연령의 미국인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80%나 낮습니다. 10%도 20%도 아닌 무려 80%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내셔널 지오그래픽, 류큐 대학교의 연구진은 1975년부터 이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1000명이 넘는 100세 이상 노인들을 직접 검진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식 식단을 받아들인 오키나와 사람들은 단 한 세대 만에 그러한 이점을 잃었습니다. 신체는 입력되는 것에 따라 반응합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여러분은 서양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루 할머니가 매일 실천하는 18가지의 구체적이고 문서화되었으며 명명되고 측정 가능한 습관들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지구상의 모든 블루존 장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서양의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도 식단의 중심에 두지 않는 단 하나의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분쯤에는 지난 10년간 가장 인기 있었던 건강습관의 현대적 버전이자 모든 약국에서 판매되는 무언가가 어떻게 그것이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는 문제를 오히려 가속화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는 앞에 2가지를 이해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50대와 60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온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이고 영양제를 섭취하고 다량 영양소를 관리하라.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은 이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칼로리를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음식용 저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나 오메가3 캡슐, 종합 비타민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평균 10년을 더 오래 살며 질병 발생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좋은 유전자를 가졌거나 더 단순한 삶을 살거나 그들을 보호하는 어떤 유전적 특이성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연구진은 보호 유전자 변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습관이었습니다. 구체적이고 반복 가능하며 문서화된 습관들 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운이 좋은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몸에 무엇을 넣는지, 언제 먹는 것을 멈추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8가지 습관을 살펴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 즉 기초를 다룹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들이 어떻게 언제 먹는지, 즉 증폭제를 다룹니다. 세 번째 부분은 연구진이 완전히 놓칠 뻔했던 부분이자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부분을 다룹니다. 시작해 봅시다. 오기미 마을에는 매일 똑같은 점심을 먹는 91세의 켄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두부와 미역이 들어간 된장국 미소시루 한 그릇, 약간의 자색 고구마, 그리고 고야라고 불리는 여주 한 줌입니다.
고야는 주름진 오이처럼 생겼으며 대부분의 서양인이라면 자발적으로 먹지 않을 맛이 납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이렇게 식사해 왔습니다. 그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의사는 켄지 할아버지의 진료 기록에 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는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콜레스테롤 정상, 혈압 정상, 염증 수치 낮음. 그 점심 식사에는 이러한 검사 결과를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하라하치부. 이것은 수세기 전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들의 식문화에 흡수한 유교의 격언입니다. 이는 음식의 80%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포만감이 80%에 달할 때까지만 먹으라는 뜻입니다. 배가 부르다고 느끼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생물학적입니다. 위에서 뇌로 포만감 신호가 도달하는 데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배가 부르다고 느낄 때까지 먹는다면 당신은 매번 이미 과식을 한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은 과식하기 전에 신호가 도달할 수 있는 속도로 식사를 합니다. 오키나와 100세인 연구에 따르면 80대와 90대 오키나와 노인들의 하루 평균 칼로리 섭취량은 약 1800칼로리였습니다. 1200칼로리도 아니고 굶주리는 것도 아니며 단지 과식의 기준치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섭취할 뿐입니다. 다음 식사 때는 휴대폰 없이 식사해 보십시오. 천천히 드십시오.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멈추십시오. 그 멈춤이 바로 하라하치부입니다. 두 번째 습관, 자색 고구마. 베니이모. 1960년대까지 오키나와 식단의 70%는 고구마였습니다. 쌀도 빵도 아닌 고구마였습니다. 특히 서양의 식료품점에서 볼 수 있는 주황색 고구마와는 다른 보라색 품종인 베니이모입니다. 베니이모에는 청자색을 띠게 하는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문서로 입증된 한겸증제로 블루베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화합물이지만 베니이모에는 훨씬 더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흰쌀이나 빵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4-5시간 동안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므로 오전 중반에 피로감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11시에 가공식품이 당기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한 끼의 정제 탄수화물을 자색 고구마로 대체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습관입니다. 세 번째 습관 유행이 아닌 매일 먹는 두부. 평균적인 오키나와 노인은 지구상의 어떤 인구 집단보다 더 많은 두부를 먹습니다. 하루에 약 100g 정도입니다. 단백질 보충제가 아닌 음식으로서 말입니다. 두부는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두부에는 호르몬 의존성 암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상호작용하는 화합물인 이소플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 100세인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병률이 서양 평균의 절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일본 연구진은 수십 년 동안 동일한 집단을 추적해 왔습니다. 실용적인 방법은 단단한 두부를 참기름에 굽고 약간의 간장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켄지 할아버지가 두부를 먹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습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여주고야. 고야 여주는 거의 모든 오키나와 가정에 등장하지만 서양의 식단 권장 사항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채소입니다. 여기에는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화합물인 모모르디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족양리학 저널 오브 에스노팜마콜로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혈당이 높은 사람들의 공복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적이지는 않지만 일관되게 작용합니다. 또한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쓴맛이 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쓴맛이 바로 약입니다. 5번째 습관. 가끔이 아닌 매일 먹는 해조류. 오키나와 사람들은 주로 다시마 콤부와 미역 와카메 같은 해조류를 거의 매일 주로 된장국에 넣어 먹습니다. 해조류는 도쿄대학교에서 한겸증 및 면역 조절 특성으로 연구된 화합물인 후코이단의 지구상 유일한 식량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갑상선이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데 필요하지만 내륙 서양 식단에는 거의 없는 요오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조류가 들어간 된장국 한 그릇. 이것이 하루 최소량입니다. 6번째 습관 콩류. 가끔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섭취합니다. 모든 블루존에서는 콩류를 식단의 구조적인 부분으로 섭취합니다. 반찬이나 가끔 고기를 대체하는 용도가 아니라 매일 먹는 주식으로 말입니다. 오키나와의 대두 사르데냐의 파바빈 잠두, 니코야의 검은콩, 로마린다의 렌틸콩이 그 예입니다. 콩류에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아메리칸 커트 프로젝트에 따르면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장내 미생물이 눈에 띄게 더 다양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식물의 종류를 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콩류 채소 발효식품을 번갈아 섞어 먹으며 자연스럽게 그 다양성을 달성합니다. 하루에 콩류 한 컵. 매번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6가지 음식 중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있습니까? 가끔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말입니다. 만약 대답이 3가지 미만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하루 할머니의 장수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단지 첫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14분쯤에 연구진이 모든 블루존에서 발견한 특정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섹션의 모든 것이 더 깊은 수준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방금 오키나와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 들으셨습니다. 이제 음식 자체보다 연구진을 더 놀라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음식을 먹는 환경입니다. 7번째 습관. 모아이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모임. 오키나와에는 모아이라는 사회적 구조가 있습니다. 평생 정기적으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약 5명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그들은 자원 정서적 지원, 그리고 책임감을 공유합니다. 이 그룹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종종 90년 이상 지속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의 생물학적 영향을 측정했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 기능을 억제하며 조기 사망률을 26%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사망 위험입니다.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고립된 서양의 은퇴자들이 겪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조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이것의 현대적 버전인 소셜미디어 문자 메시지 영상 통화는 동일한 생물학적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유사 사회적 대체물입니다. 물리적 존재가 주는 생리적 이점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겉모습만 자극할 뿐입니다. 한 달에 최소 2번은 직접 만나기로 약속할 수 있는 3-5명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공식적인 동호회가 아니라 그저 반복적인 약속이면 됩니다. 8번째 습관. 이키가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이키가이는 일본의 개념입니다. 대략 존재의 이유로 번역되며 당신이 사랑하는 것, 당신이 잘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의 교집합입니다.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은 서양적인 의미에서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적 갖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 할머니의 정원이 그녀의 이키가이입니다. 켄지 할아버지의 이키가이는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전통 도구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블루존 연구팀은 명확한 삶의 목적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7년을 더 사는 것입니다. 9번째, 습관 자연스러운 움직임. 헬스장도 정해진 규칙도 없습니다.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헬스장에 가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운동 루틴도 없지만 결코 앉아만 있지 않습니다. 정원 가꾸기, 걷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등 저강도 움직임이 하루 종일 분산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개념은 시젠노, 운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신체는 집중적으로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능이 유지됩니다. JAMA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총 운동량이 적더라도 30분마다 움직여서 앉아있는 시간을 깨는 것이 혈당과 심혈관 지표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고 90분 이상을 넘기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타이머를 맞추십시오. 여기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만한 대조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오키나와에 들어오기 전인 1980년에 오키나와 사람들은 지구상의 어떤 집단보다 기대 수명이 가장 높았습니다. 2000년이 되자 90년대에 그곳의 문을 연 맥도날드와 KFC와 함께 자란 오키나와의 젊은 세대들은 일본 본토보다 비만율이 더 나빠졌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식사한 세대는 여전히 100세까지 삽니다. 서양식 식단을 채택한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섬 같은 유전자를 가졌지만 다른 식습관 환경이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장수과학에서 가장 명확한 자연 실험이며 그 결론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10번째 습관. 발효식품장이 먼저입니다. 발효된 콩페이스트인 미소된장은 오키나와 아침 식사의 중추입니다. 쌀겨에 절인 채소인 누카즈케도 정기적으로 먹습니다. 발효 과정은 장의 군락을 이루는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생성합니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장노의 축을 통해 염증 면역 기능, 심지어 기분까지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IT 브로드 연구소,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연구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생물학적 노화 지표의 감소와 연관시켰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과학적 원리는 몰랐지만 연구가 이루어지기 수세기 전부터 이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발효식품을 섭취하십시오. 된장국 김치 요구르트, 캐피어 사우어크라우트 등입니다. 오늘 오후 3시의 에너지 수준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속적이고 평탄한 에너지 곡선. 급격한 피로감이나 식탐이 없는 것이 바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급격한 피로감은 그렇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11번째 습관. 상황에 맞는 음주. 아와모리. 혼자 마시는 와인이 아닙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곡물 증류주인 아와모리를 소량씩 주로 식사와 함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십니다. 이것은 술을 마시라는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블루존에서도 혼자서 고립된 채로 또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인구 집단에서 술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적당량으로 등장합니다. 12번째 습관. 야외에서 20분간 햇빛 쬐기. 오키나와는 1년 내내 강한 햇빛을 받는 위도에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야외에서 일합니다. 그들은 정원을 가꾸고 걷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심혈관 질환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양제 산업은 거의 모든 다른 제품보다 비타민 D를 더 많이 판매합니다. 하지만 햇빛은 영양제가 복제할 수 없는 피부에서의 산화질소 방출을 포함한 추가적인 경로를 촉발합니다. 유리를 통하지 않고 야외에서 하루 20분씩 직접 햇빛을 쬐십시오. 이제 기초와 증폭제에 해당하는 1번부터 12번까지의 습관을 알게 되셨습니다. 17분에는 지난 10년간 가장 인기 있었던 건강보조제가 왜 그것이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는 문제를 오히려 가속화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은 연구진이 거의 놓칠 뻔했던 부분입니다. 그들은 음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오키나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움직임에 해답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나이 많은 오키나와 사람들을 단순히 오래 사는 사람들과 구별짓는 것 연구팀이 마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전까지 초기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요인은 식사 일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13번째 습관. 시간에 맞춘 식사. 생체 리듬과의 일치.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한낮에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는 적게 합니다. 그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식사를 마칩니다. 그들은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6, 8 규칙을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문화가 항상 먹어왔던 방식대로 햇빛에 맞춰 식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대의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시간 제한 식사법은 아침을 거르고 전고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대부분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8시간 또는 그 이후의 시간대는 신체의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고 인슐린 민감성이 가장 낮을 때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정반대로 합니다. 한낮에 든든하게 먹고 이른 저녁에 적게 먹으며 어두워진 후에는 먹지 않습니다. 셀 메타볼리즘에 발표된 2022 년 연구에 따르면 음식 섭취를 신체의 생체 리듬에 맞추고 하루의 전반부에 칼로리를 집중시키는 이른 시간. 제한 식사가 늦은 시간 제한 식사보다 혈압과 인슐린 민감성에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총 칼로리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양제 산업은 늦게 먹는 것의 결과를 관리하기 위해 멜라토닌 소화효소 수면 보조제를 판매합니다. 해결책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14번째 습관. 보편적인 블루존 음식. 앞서 지구상의 모든 블루존에 등장하는 음식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것은 생선이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도 아닙니다. 녹차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콩류입니다. 오키나와의 대두 사르데냐의 파바빈, 니코야의 검은콩, 로마린다의 렌틸콩. 구체적인 품종은 다릅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콩류가 모든 블루존에 등장하는 이유는 과식을 방지하는 칼로리 밀도로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식이섬유와는 다른 방식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영양을 공급하는 저항성 전분을 함유하고 있어 전신 염증을 줄이는 단쇄 지방산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서양의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콩류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콩류를 제한하거나 배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순입니다. 하루에 한 컵 일주일에 최소 4일. 이것이 연구가 뒷받침하는 최소량입니다. 15번째 습관. 구조적인 스트레스 관리. 서양의 스트레스 관리는 반응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인 후에 명상의 호흡 운동 치료를 합니다. 오키나와의 스트레스 관리는 구조적입니다.
모아이는 일상의 마찰을 흡수합니다. 정원은 정신적인 소음을 흡수합니다. 사회적인 식사는 고립감을 흡수합니다. 이키가이는 무의미함을 흡수합니다. 이것들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애초에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엘리자베스 블랙번의 텔로미어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DNA를 보호하는 분자캡을 짧아지게 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은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개념은 깔끔하게 번역되지 않습니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하는 것입니다. 목적의 형태가 바뀔 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6번째 습관. 정원 가꾸기. 완벽한 실천. 이것은 연구진이 계속해서 다시 주목하게 된 습관입니다. 그들이 인터뷰한 거의 모든 오키나와 100세 노인들은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잔디밭이 아닙니다. 정원입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곳, 식량을 생산하는 곳, 매일 돌아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정원은 저강도 신체활동, 햇빛 노출 목적 의식 음식의 기원과의 연결, 그리고 가벼운 인지적 참여를 모두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일한 습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습관들이 하나의 일상 활동으로 압축된 것입니다. 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창턱의 화분 상자, 발코니의 화분, 또는 주방 창틀의 화분 3개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보살피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당신에게 의존하는 살아있는 무언가에 대한 매일의 헌신입니다. 17번째 습관. 참프루. 요리 방법. 오키나와의 중심적인 요리 기술은 참프루입니다. 참기름을 사용하고 조리 시간을 짧게 하며 여러 가지 채소를 소량의 두부나 돼지고기와 섞어 볶는 방법입니다. 짧은 조리 시간은 오래 조리할 때 파괴되는 열에 약한 영양소를 보존합니다. 참기름은 항산화 특성을 지닌 식물 화합물인 리그난을 제공합니다. 한 팬에 두부와 채소를 결합하는 것은 15분 만에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식사를 완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턴은 이렇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재료로 요리하십시오. 음식이 되기 전에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식별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18번째 습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복합체. 연구진이 완전히 놓칠 뻔했던 부분이자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남겨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습관, 즉 음식 움직임, 사회적 구조, 일상, 리듬은 몇 주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일관되게 실천할 때만 최대의 효과를 냅니다. 오키나와 100세인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조사한 100세 노인들은 어떤 단일한 것에서도 예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으로 먹는 사람도,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극단적으로 명상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인기 내내 완전한 시스템을 일관되고 적당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물학에서 복리 효과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작고 일관된 입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선형적인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의미 있게 변화하려면 수개월 동안 일관되게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텔로미어 보존은 수십 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골밀도는 수년에 걸친 매일의 부하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양제 및 다이어트 산업이 여러분에게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산업이 정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일관성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병에 담을 수 없습니다. 여기 정직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3일 후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일찍 하면 잠을 조금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하라치부를 실천하면 식후에 배부름을 조금 덜 느낄 수 있습니다. 7일 후 여러분의 몸은 다른 리듬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의 배고픔이 더 일찍 찾아옵니다. 오후의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30일 후 1번부터 6번까지의 습관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소화 에너지 안정성, 그리고 잠재적으로 기분의 변화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90일 후 이 습관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본값이 됩니다. 그 시점이 바로 블루존의 습관이 규칙이기를 멈추고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일주일 후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오전 8시 전에 배가 고파서 깨어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체 식사 리듬이 재설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자, 다시 하루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96세입니다. 그녀는 장수 비결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논문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옳은 일은 쉽게 할 수 있고 그른 일은 할 수 없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들을 빌려올 수는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주로 식물을 먹고 배가 부르기 전에 멈추고 정오에 가장 든든한 식사를 하고 무언가를 발효시키고 살아있는 무언가를 보살피고 소규모의 사람들과 장기적인 유대 관계를 맺으십시오. 우리는 칼로리를 계산하지만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양제를 먹지만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적화합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10년을 더 오래 살며 그 추가된 10년 동안 질병에 걸릴 확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평소보다 저녁 식사를 30분 일찍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생체 리듬에 맞추는 방향으로의 작은 변화 하나. 완전한 변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 이야기가 일상생활의 단순한 습관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가 묻어버리려 했던 장수의 비밀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미래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인간 잠재력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